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손향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개를 하자면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직 약사이고요. 지금 현재 약국은 하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약국을 했었을 때 그때 메나테크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약국을 했던 이유는요. 물론 약사라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약사들은 어떻게 근무하죠? 굉장히 서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서 8시간씩, 9시간씩 풀로 일하는 그런 형태는 저에게는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닫고 내 마음대로 열고 릴렉스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 홀로 약국이라죠. 그런 약국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건강상의 이유는 내과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 신경과에서는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걸어 나오고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운동을 마음대로 하는 거는 운동신경이죠. 근데 위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장 움직여 보세요. 심장 그 장기들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신경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신경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신경을 썼더니 배가 좀 꼬이고 아프고 또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 그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식은땀이 쫙 나고 또 약간은 어지럼증이 있고 이런 것도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가끔은 와요.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은 그게 곧 평형을 잡죠. 밸런스를 잡아요. 그런데 그게 세게 오고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은 약을 먹어줘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냥 진단을 딱 내리시고 바로 약 처방을 한 큐에 하시더라고요. 그 약을 먹으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너무 그 약이 맞고 그 치료제로 처방을 해주시고 또 증상이 또 업이 돼서 나오면은 또 추가로 약을 먹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진단을 받고 약을 저한테 맞는 거를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현대의학의 그런 큰 수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셨길래 제 증상을 바로 알고 바로 처방하고 저는 그걸 먹고 그리고 저는 처방을 그 이후에는 받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먹었어요. 약국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약국에 가면 약사들이 쫙 이렇게 약을 주고 약 설명을 쫙 하잖아요. 저 멋있겠어요. 되게 약 설명 쫙 이렇게 하고 그냥 쫙 한 큐에 이렇게 약 설명 쫙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서 약간 혀가 말리는 듯한 그런 게 이거 말이 자꾸 어눌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학정보원 사이트를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먹는 약의 부작용란에 딱 뭐라 그러냐 말추가 둔해진다. 이게 혀가 말추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약에 그렇게 좋아하던 약의 부작용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증상이 나오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나았어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게 되고 사람들이 오면은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약을 이렇게 이렇게 주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삶의 질이 생활의 질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쯤 이유세 약국의 약사님 지금은 스폰서 사장님이시죠. 이유세 약국의 약사님으로부터 세미나 초대권을 한 장 전달받습니다. 그거 이제 글리칸이죠. 지금 저번 시간에 나온 그런 이제 지금은 다 증명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글리칸이 뭔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세미나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처방전도 너무 없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좀 해야지 좀 폼도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매출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 세미나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제가 가서 놀랐습니다. 그냥 그 약사회 가면은 그 약사회 상단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약사회 임원들 있잖아요. 그런 임원들이 거기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이상했어요. 이게 학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약사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할까? 저는 너무 의아해서 거기 계신 약사 임원 중에 저희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살짝 물어봤어요. 아니 교과서가 바뀌었다는데 약사회 차원에서 이걸 교육을 시켜주시지 왜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임원 선배님의 말이 가관이었어요. 뭐라 그러실게요? 여기서밖에 안 만들잖아. 그런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독점이라는 게 특허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약국에 금방 들여놨어요.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시면 엠브로토즈 통하고 메나베어즈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엠브로토즈와 메나베어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약국에서 이 엠브로토즈를 열심히 메나베어즈를 열심히 막 교제를 해서 막 하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스폰서 사장님께서 저에게 약사님, 그 약사님 먼저 드셔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약을 파는 약사인데 그걸 왜 먹어? 그럼 약국에 있는 약 다 먹어보게? 나는 약을 파는 약사야. 이걸 치료를 해야지. 이거 치료를 하고 이거 약을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먹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약을 추가로 먹는 거 있잖아요. 증상이 나오면은 약을 증량을 해야 돼요. 딱 하나를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저는 증상이 나오면은 저 나름대로 생활 지침을 지침을 세워놨어요. 민방위 훈련이 완전. 자 이제 불을 딱 꺼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을 보고서 불이 꺼져 있으면 영업을 안 하는지 알잖아요. 불을 꺼놓고 또 문을 닫고 그리고 조체실로 들어와서 약을 챙겨 먹어요.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을 때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으면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갔습니다. 밤이 되면은요, 저는 증상이 안 나왔어요. 너무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사이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클이 이제 밤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증상이 시작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지가 딱 그거 스텝대로 딱 이제 또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딱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꺼내 먹으려고 딱 약장 문을 여는데 제가 막 이렇게 조제해서 주던 그 엠브로토즈 통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걸 입에다 털어넣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약을 챙겨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봤더니 도매상에서 약 가져왔다고 약 들여놓으라고. 그래서 얼른 그 약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이렇게 약을 들여놨어요. 근데 그 문틈새로 그 없던 처방전이 드는 사람들이 막 서너 명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전 없는데 오늘따라 그렇게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 약 먹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머리부터 이렇게 어깨까지가 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서 그런가? 그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고 뭐 좀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손님들이 딱 가고 얼른 문 닫아야 돼. 문 딱 닫고 들어오려 그러는데 글쎄 바깥을 보니까 땅거미가 어스름 내려앉은 거예요. 땅거미가 내려앉아. 전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약을 안 먹고 그날이 지나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태껏 증상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약을 끊고 싶었는데 주처방제를 제가 겁이 나서 못 끊겠더라고요. 혹시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약 먹는 걸 잊어버리고 반야씩 줄이고 하다 보니까 3, 4개월에서는 그냥 약을 제가 자신 있어서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평생 약물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던 그 약을 완전히 끊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한 후에 미국의 텍사스 달라스 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텍사스 달라스 본사에는 그 옆에 큰 스테디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메나페스트 행사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무대 행사인데 그 세계적인 어소시에이트들이 세계의 어소시에이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였어요. 근데 주로 미국 사람들이 그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딱 아주 얼굴이 선하게 생긴 창립 CEO가 계세요. 그래서 창립 CEO께서 나오시더니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맞아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대로 그냥 시선이 쫙 쏠렸어요. 그때 저 무대 끝에서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알로에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성분인 만노즈 구조를 밝혀내시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을 한 빌 맥커널리 박사님이셨어요. 자료나 영상에서나 볼 수 있던 그 박사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딱 기립을 하고 박수를, 저는 생전 태어나서 기립박수라는 건 처음 해봤어요. 기립박수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그냥 기립을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약물 부작용에서 벗어나게 해준 분이시고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이라도 저는 서서 그분의 그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먼저 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 혼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과는 정반대로 제가 오히려 한두 번을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이 앉질 않아요. 앉질 않아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뭘 해냈어요? 인류를 구원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야. 그 박수 소리는 그냥 뭐 어떤 자기네들이 한 박사님이 한 건데 자기네들이 해냈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그 프라이드, 좀 까놓고 얘기하면 잘난 척.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난 척 할 만하지 않은가요? 잘난 척 할 만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박사님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그때 박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계속 눈물을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왜 울었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핍박과 손가락질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알로에가 원래 면역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 핍박과 소름의 박사님은 어소시에이트들의 환호와 감사의 표시에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것을 발견을 한 것은 저이지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또 그때부터 또 사람들이 앉질 않아요. 20분 동안.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광고를 했나요? 광고 안 했죠? 의사가 저한테 처방했나요? 처방 안 했죠? 의사들은 모르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고 나온 쉐이크,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음료, 그게 그 박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저는 또 누구로부터 이걸 알게 됐어요? 바로 이웃에서 이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또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 돈이라는 거 있잖아요. 돈. 저도 돈을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돈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돈을 끌어모아서 큰 돈이 돼야지 그게 돈의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소비를 끌어모아서 그 소비가 지나가서 소비가 되는 그 플랫폼에서 어떤 본인들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이 목적이 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돈은 발이 달렸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돈이란 것은 발이 달려서 해결책이 있는 대로 돈이 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해결책. 아침에 핸드폰 해서 카톡하고 가족들하고 카톡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우리 어떻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바로 그런 인간의 소통과 편리함, 그거에 가치를 둔 사업이 IT인 것 같아요, 저는. IT, AI, 인터넷, 소통, 인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인간의 편리성의 가치를 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사업들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돈 다 벌었어요. 그리로 돈이 다 갔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 가치는 그 인간의 편리성을 위한 가치보다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 회사의 이념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메나테크 사업은 누구나 평범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큰 꿈이 생겼어요. 제가 없던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꿈을 안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약국에 들어오니까 정말 그 꿈과 현실과의 괴리감이란 제가 아무도 그냥 제가 꿈을 꾼 건가 분명히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본 게 꿈이 아니야. 그런데 저 현실은 너무 저와 그 꿈과는 동떨어진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내가 아주 폐쇄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약국하고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과거의 공식대로 그냥 그런 안전지대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미래도 정해져 있는 그런 안전지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그리고 사업 이런 것은 너무 되게 크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 미국에서 못 볼 걸 봤는데 그게 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분명히 좀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고민에 빠져 있었던 그때쯤 또 제 이 찬물을 그러니까 제 마음에 찬물이 끼얹었다고 표현할까? 그냥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 찬물이 끼얹은 마음에 더 그냥 얼음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시스템 강의 있잖아요. 여기 시스템 강의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이렇게 시스템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약국에서 파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와 같이 파트너를 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 가지 부류에서 2번과 3번에서 사업가가 나온대요. 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소개를 받으라고 하고 또 그 모르는 사람은 또 뭐예요? 저는 좀 더 난감해졌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그룹 미팅이라고 하죠. 우리 스폰서 사장님의 그룹 미팅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런 마음을 아는지 진짜 제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요런 거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있잖아요. 바로 이거. 10명이 초대될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된대요. 제가 좀 봤더니 한 명도 초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리고 이게 10명이 초대돼서 이 강의장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가 초대해서 10명이 초대되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사업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라면 한번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1월 달이 됐는데 한 4월쯤 되니까 제가 저 초대를 위한 초대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한 달에 2명, 평균 2명을 초대해서 8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초대한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좀 또 의심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스폰서 사장님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못 하는 게 2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2명에만 저가 꽂혀 있는 거예요. 막 2명. 근데 어느 날 약국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업고 와 보면서 약사님 저 애기 물사마귀 난 거 봐주세요. 어떤 원장님이 이거 미네랄 사서 먹이래요. 그래서 미네랄을 하나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애기 엄마가 이렇게 돌아서 약국을 나가는데 잠깐만요. 그 원장님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기 계신 무슨 피부과 원장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방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양이라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자연치유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피부과는 그 일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명망이 있는 그런 피부과였어요. 굉장히 신기계도 많고 그런 피부과였는데 역사도 있는 피부과였어요. 제가 그냥 8명, 9번째에 꽂혀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대가를 치렀어요. 대리 약사를 구해놓고 바로 약국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진료실에 들어간 거예요. 진료실 들어가서 원장님 뵈니까 한 60대 후반의 여성 원장님, 다 카리스마가 세요.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또 막 이걸 또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이 내가 의대 졸업할 때 면역학을 논문을 쓰셨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좀 새로운 것 같으니까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겠대요. 그래서 저 9번째 사람이 초대가 됐는데 그 초대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세미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좀 잘한 게 있어요. 그때 가서 또 막 또 오시나 안 오시나 여기 와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병원 주차장에 가서 차가 어떤 차일까? 원장님 차는 제일 좋은 차겠지 하면서 그 제일 좋은 차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6시가 땡 하니까 원장님이 탁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딱 보시더니 오늘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회사로 와서 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의가 끝나더니 원장님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내일 병원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대리약사를 구해놓고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치르고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엠브루토즈와 오소린에 폭탄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엠브루토즈, 오소린 계속 폭탄을 맞고 제가 그때 3,000 PV 정도를 약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만 PV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행사 있잖아요. 그룹 행사에서 제가 비즈니스 빌더상을 수상을 해서 갑자기 그렇게 골드 ED죠. 지금 말하면 골드 ED가 무슨 실버 PD 정도에서 비즈니스 빌더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골드 ED 나오라면서 비즈니스 빌더상을 그래서 저는 나 그때 너무 이 불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저기 큰 신념이 내가 뭘 하겠다 뭐 나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을 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그런 게 없어도 그냥 하루의 목표나 어떤 작은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제가 신념이 생기더라고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신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이런 팀을 만들 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 할 때는 그 불문율을 적용합니다. 10명을 무조건 초대하는 거 카운팅하는 거예요. 10명 초대 안 했어요. 파트너가 초대한 것은 X. 내가 초대해서 10명이 되느냐를 항상 카운팅을 하고 또 파트너들도 그것을 체크해 보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10명까지 초대되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원장님에서 나온 팀이고요. 그 이후로 그 불문율이 적용이 돼서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그 팀에서 또 파트너가 생겨나면서 좀 작은 팀들이 생겨나게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제가 2022년도에 프레지덴셜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다 그냥 말이 없었어요. 근데 메나테크는 가장 지급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PD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뉴스키, 남해, 허벌라이프, 유니시티 그거보다 메나테크 제품이 제일 좋잖아. 그리고 보상도 좋아. 그러니까 나 메나테크 할래.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한 분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에요. another one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어떤 그 another를 가지고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 형태를 하는 사업이에요. 어떨 때는 회사에서 뭐 몇 위 하고 메나테크가 몇 위 했다고 물론 그런 것도 좀 알아야겠지만 저 그런 차트를 볼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보상은 어떤 분들은 복잡해 그런데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면 간단해요. 얼마나 내가 세상과 맞섰느냐의 척도예요. 얼마나 세상과 맞섰느냐에 따라서 직급이 정해져요. 그리고 내가 전달한 내 파트너를 얼마나 후원했고 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직급을 그냥 갈게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나도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런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폰서 사장과 PD 인증을 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리더만이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저도 스폰서 사장님들처럼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결과치를 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겪어야 할 것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지났을 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말을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왔을 텐데. 내가 또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먹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수라든지 그런 실패의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업을 한 거더라고요. 그게 경험이 돼서 순전히 경험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도 돈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조금이라.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곱하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곱하기 12. 그리고 그거밖에 안 사나? 1년만 사실 거예요? 50년 살잖아요, 앞으로. 50년, 60년 그 곱하기 12에 곱하기 50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것에서 인쇄 소득이라는 게 소중하고, 그 스폰서에 대한 개념도, 스폰서는 우리 사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좋은 항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항로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이 시스템에 나와 계신 스폰서 사장님들이 좋은 항로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관한 것들도 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좀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서 오늘 하필 이런 날 이런 걸 해주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간절하지 못했을 때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이 들면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생각하는 기회를 내가 거기에서 맞춰서 싹 그걸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간절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부분도 아까 8명하고 9번째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은 거절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제가 거절을 받아도 그렇게 좀 예전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거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예스가 있고 더 좋은 예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신 빅 리더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 스타 사장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까요? 그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긍정이 이렇게 부정을 누르는 순간에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성장 스토리였고요. 이제 내년에는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달라스를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